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세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2022 자폐어가 개최됐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이주민 학교가 책 출판 기념회와 성장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술에 대한 크리스천의 인식이 크게 변화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자연스러운 접근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신길교회 이기호 목사가 김영주 국회 부의장, 김민석 국회의원과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국구세군이 2022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거리 모금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올 상반기 25%를 기록하며 올해도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세대학교가 협력해 처음으로 자폐어를 열고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진로를 도왔습니다. 현장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이력서를 들고 진지하게 상담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세대학교가 처음으로 개최한 자폐어가 1일 한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월 양기간의 MOU 협약 이후 첫 결실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박람회에는 총 26개 부스에 29개 기업체와 교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유니온 약품그룹, 스마트허브병원, 성신화학, 구티비 등 다양한 분야의 21개 기업과 8개 교회기관이 자리했습니다. 현장에선 인사상담자와 면접이 이뤄져 채용 및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문 컨설턴트에게 면접 클리닝을 받을 수 있고 직무 적성 검사, 면접 사진 촬영 및 퍼스널 컬러 테스트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기업과 믿음 있는 학생들이 만나서 취업 걱정을 취업 믿음으로 바꾸는 그런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알아야 또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졸업 학기에 접어든 학생부터 2학년 재학생까지 기업 정보를 얻고 싶어 면담하는 이도 인재를 뽑고 싶은 회사 담당자도 짧은 시간에 진지한 대화들을 주고받습니다. 관심 있던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하려고 왔어요. 이제 막 졸업하는 사람이면 처음 쓰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신다니까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접을 제가 직접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기업이 와가지고 하는 건 학교로 와서 하는 건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면접 스타일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졸업반이다 보니까 좀 더 도움이 되고 제 진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진로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세대학교는 올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자폐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제1회 자폐어인데 해마다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한세대의 학생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나아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협력의 틀을 더 공고히 해서 한세대학교가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올해 상반기 25%를 기록하면서 전 연령대 가운데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자폐어를 통해 구직자와 채용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낯선 한국 땅에서 일과 가사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며 검정고시를 치른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온 이주민 여성들은 언어의 벽을 극복하고 이주민 학교에서 공부한 결과 성공적인 정착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사랑의 한국의 출판 기념회와 학생들의 성장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 여성들의 한국 적응과 학력 보충을 돕는 곳이 있습니다. 이주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이주민 학교에선 해외에서 온 여성들에게 국내 정착에 가장 중요한 언어를 비롯해 생활 방식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는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며 우수작들을 책으로 엮어 출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출판 기념회에선 펀딩을 통해 출간하게 된 책 사랑의 한국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주 여성들은 서툰 한국어로 타지 생활에 적응하며 느낀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학교는 이주민들의 삶이 고되지만 한국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고자 책 제목을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책을 통해 한국 사회가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다수의 건강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주민들의 글이 담겨져 있거든요. 정말 잘 적응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계기로 그 이주민들하고 좀 이웃으로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작성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작가들의 심정을 직접 들으며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학생들은 서툴지만 한국어로 글을 작성하며 보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저도 외국 사람잖아요. 힘들게 와가지고 여기서 제 시인 되는 느낌도 있고 너무 기분 좋아요. 이주민 학교는 학력 격차 극복을 위해 학생들에게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학력을 극복해 직장을 구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학교는 학력을 극복한 학생들이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성장 발표회에선 검정고시를 통과한 이들과 우수 학생들에게 시상했습니다. 우수 교사들에게는 표창장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앞으로도 이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고 또 별로 관심 없는 일이지만 정말 관심 가져야 되고 또 품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주어지는 여건대로 이주민 여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이주민 학교는 앞으로도 꾸준히 학생들을 모집하며 이주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양미자 이사장은 오랜 기간 한국 생활을 했지만 한국 생활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며 더 많은 이주민을 품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음주 문제는 늘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선 성경에 근거해 술을 멀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음주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최근 크리스천 의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사역 중인 송강호 목사는 크리스천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례를 많이 봤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크리스천과 술의 관계에 대해 송 목사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국내 크리스천 4명 중 3명이 음주에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기독교인과의 음주에 대한 수용도 차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술을 완전히 끊고 목회자가 된 한국알코올중독 마약퇴치 국민운동본부 손광호 이사장은 개신교인 절반 이상이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질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음주를 하기 때문에. 손 이사장도 알코올 중독을 경험했습니다. 학창시절 운동부 친구들과 마신 첫 술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매일 알코올 농도 25%가 넘는 술을 한 병 이상 마시는 등 음주 상태로 지내오면서 6년간 정신병원에 36번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알코올 중독자들의 마지막 장소라고 불리는 마포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 7개월간 생활하다가 성령의 인도로 음주의 심각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우연히 본 성경 구절을 보고 음주 사고를 일으키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영어 성경 구절을 보고 음주 절제를 시작한 손 위원장은 술을 많이 마시길 원하는 자기의 욕구를 부정하고 성령에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절대적 자기 포기, 그게 어느 한 점에 모아지는 거예요. 손 이사장은 작은 바늘구멍 하나로 배가 침몰될 수 있다며 작은 바늘구멍인 크리스천의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인식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방관이 나중에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건강한 음주자라는 단어는 없고 우리가 피할 건 피하자. 그리고 단절할 건 단절해야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수단으로 술과 기타 다른 약물들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바로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참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서 또 제2의 금주 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손 이사장은 기독교인들이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야 술로 인한 사회범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건강한 사회문화 정착에도 앞장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진 시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과 김민석 의원도 시위 현장에 격려차 방문했습니다. 이기용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목회자들 100명 중 95명 이상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정치 이념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 반대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다음 세대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악법이기 때문에 미약한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구세군이 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2022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개최하고 올해 자선냄비 거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과 NCCK 이홍정 총무 등 교계 인사들과 함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오세훈 서울시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 겨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1일부터 전국 17개 도시 약 360여 개의 포스트에서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한국구세군 측은 모두가 힘들다고 입을 모으는 이때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이 겨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국내 선교부가 제28기 총회 교회 개척 훈련을 마쳤습니다. 교회 개척 훈련은 구체적인 목회적, 선교적 계획을 수립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책 논의, 교회 탐방, 네트워킹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 28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50가정을 대상으로 개척의 핵심 가치 및 비전 세우기, 목회자 부부의 관계 점검, 목회자 유형에 따른 목회 방향 탐색, 개척 선배들과의 그룹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 국내 선교부 서화신 목사는 애니어그램을 통해 목회 방향을 탐색하고 8개 그룹으로 나누어 컨설팅을 진행했다면서 저녁에는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뜨겁게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12월부터 서울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이 기존보다 2시간 당겨진 밤 10시로 조정되고 심야 시간대 할증률도 최대 40%로 올라갑니다. 중형 택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할증 요금이 부과되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기본 할증률의 2배인 40% 할증이 차등 적용됩니다. 모범과 대형 택시엔 지금까지 심야 할증이 없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기본 요금 1,000원 인상과 기본 거리 단축은 내년 2월 1일 새벽 4시부터 시행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접어들면서 일부 주유소에서 기름이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름이 국민 생활의 필수제라며 정유업계 운송 거부자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주유 대란으로 이어진다면 수도권이 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름 수송을 위해 군용 탱크로리 등을 긴급 투입할 예정인데 상황이 악화될 경우 탱크로리 운전자들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고려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가 늘면서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3%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늘면서 순수출이 전체 성장률의 1.8%포인트 가까이 깎아내렸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3분기 2.3%에 이어 이번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투자는 토목건설 부진으로 0.2% 감소하고
수출은 반도체 등의 감소에도 운송장비 서비스 수출 호조로 1.1% 늘면서 역성장 추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올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글로벌 아티스트 5위에 올랐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배드버니, 테일러 스위프트, 드레이크, 위크엔드에 이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K-팝 아티스트 10개 팀의 스트리밍 건수는 165억 회로 지난해인 137억 회에 약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스포티파이 아시아 뮤직 헤드는 이번 데이터를 통해 K-팝의 세계화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가 30일 조직의 수괴인 아부 아라산 아라시미 알쿠라이시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IS 수괴가 사망한 건 올해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IS 수괴의 사망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린 또 다른 IS 수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며 작전 세부 사항과 관련해선 당장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괴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재개를 시도하던 IS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96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백혈병 등으로 치료를 받다 합병증으로 30일 낮 상하이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주석은 15년간 중국을 이끌며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재임 기간 홍콩 마카오 반환과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지난 1995년 중국 국가주석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장 전 주석의 별세로 상하이방의 위상은 더 약해지고 시진핑 주석의 독보적 영향력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르면 12월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자체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30일 미국 워싱턴 DC의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4회 연속으로 0.7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빵 바게트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현지 시각 11월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회의를 열고 바게트빵의 장인비법과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올렸습니다. 프랑스에선 매년 최고의 맛을 내는 바게트를 뽑는 대회까지 열리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기관은 2019년 프랑스에서만 하루 1,600만 개, 연간 60억 개의 바게트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 또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한파의 기세는 내일 낮부터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평년교를 크게 밑돌며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 주말 사이에는 수도권 등 중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강릉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도, 부산과 대구 2도, 제주는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인데요. 사상 초유의 감독 없이 치르게 된 경기지만 2002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승리했던 통쾌함, 다시 한번 온 국민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